얘 이제 상업 할 차례죠. 그래서 상업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농업장려책, 농민보호책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취제도, 조세, 곡물납부역 정리해 놓으시고 토지제도 다시 한다. 역분전, 그 다음에 전식과, 그 다음에 녹과전, 그 다음에 농장, 그 다음에 전제개혁과 과전법 그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귀족의 경제적 생활과 농민들의 경제적 생활 그리고 귀족은 전기귀족 물어보면 문벌귀족 물어보는 거고 후기귀족 물어보면 권문세족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의 생활 특히 후기의 농업기술은 좀 외워두시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수공업은 관청과 소수공업 중심이었다 전기에는. 그런데 후기에는 사원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특히 소하고 사원 수공업 이 정도를 좀 더 신경을 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상업. 자, 상업 활동은요 이제 나눠볼 수 있다. 도시와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아직까지도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발달했다. 그래서 그거 나오죠?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시대다. 이거 이제 반대로 지방을 중심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도시에 살 거 아니에요? 도시에 주로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개경, 서경 이런데 도시에 시전이나 아니면 구경점포를 설치한단 말이야. 구경점포를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물건이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특히 개경에 뭐 시전을 설치하고 상행이 감시하는 관청이 있어. 그걸 경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줄쳐 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 기업,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했고 경시서 줄쳐놓고 그래서 이게 개경의 상행위를 감독한 관청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니은도 한번 읽어보세요.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 줄 거기에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들 판매하는 주점, 다점 등 관영삼정 줄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 자, 지방에서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물건이 유통되었다? 행상, 그것만 장출. 그래서 행상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서도 상행위를 했냐? 동그라미 니은 사원도 줄. 그래서 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하고 남으면 팔기도 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려 후기. 후기에는 또 동그라미 쳐놓고. 후기. 보통,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통틀어서 후기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기가 나오면 좀 신경을 써놓으라는 거야. 원간석기라고도 하는 거야. 요 시기. 원간석기. 후기. 줄만 쳐놓으세요, 여기는요. 자, 초기에 비해서. 후기에는 도시와 지방의 상업이 전기보다 활발해져. 시전 규모 확대 줄. 시전 규모 확대, 업종별 전문화 줄. 개경의 상업활동도 점차 도성 밖으로 확대 줄. 예성강 하구의 벽난도를 비롯한 항구 줄.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그리고 계속 읽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문장이 나오면 뭐야, 아, 이거 고려 후기구나. 그 다음에 지방도. 자, 좋은 노를 따라, 거기서부터. 좋은 노를 따라 미곡 생선, 소금, 도자기 등이 교역 줄. 새로운 육상로가 개척, 여간 원이 발달 줄. 이것이 상업활동의 중심지. 그래서 지금 5개 정도의 줄쳐놨었죠? 그게 이제 고려 후기의 상업활동 해서 문장으로 정도 나올 수 있어. 아주 주제가 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전매제시시는 반드시 외우시고. 고려 후기에 뭐가 실수였습니다? 전매제시시. 여기는 이제 왕은 안 나왔죠? 왕도 외우세요, 무조건. 충선왕. 아까 했지? 충선왕. 충선왕이다. 써놓으세요. 충선왕. 그리고 끝에 소금의 전매제 시행. 거기다 줄쳐놔.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습니다. 그걸 아까 무슨 법이라고 써놨던 거 있었죠? 소금의 전매제를 세 글자로 무슨 법이라고 했죠? 각염법 실시. 이렇게. 각염법. 그걸 담당했던 관청이 뭐라고 했지? 의염창 설치.
그래서 각연법 실시, 의염창 설치, 내용은 소금의 전매제, 어느 항으로 간다? 충선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화폐. 자, 화폐. 자, 상업은 물건을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거래하는 건데, 물건을 거래할 때 이걸로 이용하면 좋다. 뭐, 화폐에서 화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고려시대 정부에서는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발행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거는 왕을 외워두세요. 성종 때 건원 중보. 그래서 이 건원 중보를 내고서 성종을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성종은 문제를 내는 왕이니까. 건원 중보. 이게 철전이야, 철전. 그래서 철로 만든 화폐. 철전이 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화폐를 만든 거야. 철전. 성종 반드시. 이때 이제 대외관계로 나오면 뭐가 나올 거야, 대외관계. 이걸 주고서 건원 중보가 발행됐다 하면서 나오면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했습니다. 뭐 그런 거 물어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그것도 반드시. 숙종 때면 요 때야. 윤관이 별무반 만들어서 여진정 벌하던 때야. 숙종. 근데 이때 활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천. 반드시 줄쳐놓고. 의천. 이 사람 중요한 승려인데, 의천이 활약했던 때인데, 의천의 건의로 화폐를 발행했다. 그러면 어느 왕 때로 가야 된다? 숙종 때로 가야 된다. 그때 이제 발행된 화폐가 이거 활구, 은병. 요게 이제 예로 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특징까지 줄쳐놓으세요. 활구, 은병의 특징.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왔다?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254페이지 보면 B.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자, 우리나라,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은 한 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 줄.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필, 줄. 주로 귀족들 사이에 대규모 거래에 쓰였다, 줄. 그게 이제 그대로 박스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대로 박스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화폐가 발행된 시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어렵지? 자, 그럼 어느 왕 때로 간다? 아, 숙종. 건의한 사람 물어본다? 의천. 의천은 단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때는 대외관계는 뭐가 나올까?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어떻게 여진정벌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사만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줄. 자, 그래서 건원중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에 건원중보는 성종, 그다음에 숙종 때 활구, 은병 요걸 중심으로 보시고 사만, 해동통보 요런 것들은 좀 기억하시면 돼. 여기 어느 왕 때? 숙종.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은 한꺼번에 줄쳐놓으세요. 묶어놓으세요. 충렬왕, 충혜왕, 공양왕. 이거는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 충렬왕, 충혜왕, 공양왕.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원간석기 때. 고려 후기에는 뭐다? 그 줄만? 쇠은, 소은병. 그 다음에 저화. 특히 저화는 좀 알아두세요. 저화는 공양왕 때 최초의 지폐야. 이건 종이돈. 지폐. 이렇게 지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통으로 가서 요건 어느 때다? 고려 후기다. 고려 후기. 그래서 요걸 주면 고려 후기 때야. 경제만 해봅시다. 경제. 요때 요러한 화폐가 발행되던 시기에 수공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수공화하면 사원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아까 상업과 관련해서 줄쳐놨었죠? 뭐 시정 규모가 확대된다. 업종별 전문화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새로운 육상로가 개청되면서 국립여관인 원이 발달, 이곳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뭐 이런 문장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농민의 생활, 아까 했던 거, 농민의 생활 하면 농민의 생활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고려 후기니까 농민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맞지? 왜? 고려 후기 귀족 때문에. 누구? 권문 세족. 그렇지? 권문 세족. 그 다음에 토지제도. 이때 뭐가 나와야 돼? 농장. 그 다음에 전제개혁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계속 내용에 충실하시되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이걸 연결시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화폐를 발행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 유통은 부진했다가 결론이야.
유통은 부진했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 사용을 장려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의 화폐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별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이때 경제 구조 자체의 근본 원인이 있는 거야. 이때는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가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급자족이 기본이라고 했지? 자급자족 중심의 농업경제가 주였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은 부진했다. 그게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주로 물건의 거래는 무엇으로 여전히 사용하겠다? 배와 쌀의 물품 화폐가 주로 사용했다. 그거 줄 놓으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요. 그래서 화폐의 문제까지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돼. 야,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다? 무역으로 갑니다. 무역도 그렇게 크게 내용은 없지만 가끔가다 이 무역은 좀 자세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역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해 놓습니다. 자, 먼저 첫째, 국제무역이 발달했다. 그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자,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국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국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무역항 하나 줄쳐놓으세요. 거기 병난도. 그래서 고려시대 발달한 국제무역항은 어디라고 해야 돼? 병난도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성강에 있어요. 예성강. 그래서 병난도 하나 줄쳐놓으세요. 병난도. 오케이,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통일신라 때부터 발달했던 사무역이 고려에 와서는 국가의 통제를 받았고 공무역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공무역 중심 줄쳐놓으세요. 자, 고려시대 무역은 뭐가 중심이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역 중심.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공무역과 함께 사무역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공무역 중심. 그러면 그 문장을 통해서 어느 시대에는 사무역도 발달했던 게 돼? 통일 신라 시대는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는 특히 신라 말에 가면 사무역도 발달했습니다. 근데 고려 시대는 공무역 중심. 자, 그런데 좀 더 나간다. 그런데 이것도 후기에 가면 좀 달라진다. 후기에 가면 모두 발달한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사무역도 발달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3개. 자, 고려시대에도 국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항이 병난도 하나. 그 다음에 공무역이 중심이었습니다. 둘. 근데 후기에 가면 사무역도 발달합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와 주로 교류했느냐라는 거야. 어느 나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는 고려가 계속 친선관계를 유지했던 어느 나라다? 송이다. 송이다. 그래서 그래서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송은 어느 왕 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했냐면 저 광종 때부터 교류했다 그랬죠. 광종 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해서 송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왜 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송은 문화적인 선진국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지배층이. 그래서 송으로부터는 왕실이나 귀족들의 필요품을 어떻게 수입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걸 통해서 고려는 송과는 정치적 안정을 취하거나 아니면 경제 문화적인 욕구를 취하려는 면이 강했고, 반면에 송나라는 고려와 어떤 목적으로 아까 교류했다 그랬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교류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바뀌지 않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무역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대성무역. 자, 1번, 가장 큰 비중, 줄. 2번, 서해안의 해로, 줄. 서해안의 해로. 그리고 주로 눈으로 읽어. 서적, 지도, 문화재, 약재, 비단차기. 이건 다 평민들이 수요하는 게 아니라 주로 왕실이나 귀족이 필요한 거죠. 그걸 수입하고 금은, 나전칠기, 화문속, 종이, 먹, 인삼, 돗자리 등을 수출했다. 특히 요 나전칠기 같은 경우는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도 아마 동그라미 쳐놨을 거야. 원래 나전칠기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당으로부터 수입품이야. 그러니까 이 나전칠기가 통일신라 시대 때 나오면 수입품이라고 하셔야 돼. 근데 고려시대에 오면 지금 무슨 품으로 변했어? 수출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냥. 그 정도만 비교하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민족과 교류했습니다. 거란하고
거란하고 여진족과도 교역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을 좀 달리했죠. 태조는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구사했지만 거란에 대해서는 뭐 강경책만을 구사했지.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거란과는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나 거란과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거란과 여진은 주로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거 줄 쳐놓으시면 돼. 주로 뭘 가지고 온대? 은, 모피, 말, 모피, 말 등을 가져와서 뭘로 바꿔갔대? 농기구나 식량. 자, 오랑캐한테는 식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식량은 송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주로 오랑캐들, 거란이나 여진이 침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식량이 부족해서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그냥 줄쳐놓고. 그래서 거란이나 여진과도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졌다. 은, 모피, 말, 그 다음에 농기구, 식량 이렇게 바꿔갔다. 그 다음에 일본도 줄쳐놓고 일본과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거 줄쳐놓으세요. 11세기 후반부터. 자, 일본과는 11세기 후반부터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11세기 후반. 하면 11세기 현종, 문종 때는 아니야. 전기니까. 그 이후가 되겠지. 11세기 후반. 그리고 얘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대? 순황. 그리고 얘네들도 오랑캐야. 뭘 가지고 와? 식량. 이 정도. 요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누구? 대식국상인 추천하세요. 대식국상인. 마지막이죠? 대식국상인.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그래서 대식국상인. 얘네들이 일명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하는 거야. 아라비아 상인. 대식국상인들도 와서 교류했다. 뭘 전래했다? 순향료산호줄. 순향료산호. 이렇게 줄쳐놓으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고려의 이름이 서방세계에 널리 알려지겠다 해서 고려 줄쳐놓으시면 돼요. 고려가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코리아의 이름이 서방세계에 알려진 때가 어느 때다? 고려 때다. 그리고 대식국상인 있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써놔. 병난도를 써놔. 병난도. 얘네들이 어디 와서 장사했다? 고려시대에는 어디 와서 했다 해야 돼? 병난도라고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느 시대하고 비교하려고 해 지금. 이거 아라비아 사기는 통일신라 시대에도 나온단 말이야. 거기 옆에다가 통일신라, 통신 이렇게 써놓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제무역항으로 발달한 게 병난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울산이라고 해야죠. 울산 이렇게 해놓으세요. 울산. 자, 그래서 울산이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했다. 그럼 어느 시대? 통일신라 시대. 그다음 병난도 그럼 뭐야? 고려. 이렇게.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 같이 나온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역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끝내면 경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보에 대해서 합시다. 보. 자, 고려시대 보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요 개념. 보라는 것은요. 고려시대 뭐냐 이게. 어떤 특정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단 말이야. 주로 이제 국가적인 사업.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그 공공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곡식과 돈, 토지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야. 모아. 그리고서 그것을 운영을 해요. 운영. 그리고 그 이자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자 수익금으로 공공의 사업의 경비로 충당하는 거야. 충당. 그래서 특정 공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기금이나 재단. 요게 바로 보의 개념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거 현대 사회와 연결시켜서 현재도 각종 기금이나 각종 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지금도요. 그래서 뭐 재단법인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주로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기금 이런 식으로 막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이나 재단에 해당되는 게 고려시대 뭐다?
보라는 거야, 보. 그래서 그거, 이건 어느 시대부터 발생했느냐? 어느 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발생. 기원.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주로 어떤 목적, 이 특정의 공공사업이 요 사업에 주로 한정되었어. 주로 불교. 주로 불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호국불교적 성격이 강해서 국가불교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불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다양한 종류의 보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요. 여기서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개념 이거는 이해하시는 거고, 하이라이트는 그 양가로 3번 있죠. 256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그 보의 종류 있죠. 그거의 종류와 특징을 줄 쳐놔. 그리고 그걸 자체를 1번부터 5번까지를 박스로 쳐놔도 되는 거야. 그 박스를 주고 그걸 물어보는 거지. 박스 안에 이렇게 돼 있어. 학보 이렇게 돼. 학보 이렇게 써 있어. 학보. 그다음에 광학보 이렇게 돼 있어. 강학보. 제위보 이런 식으로. 제위보 이렇게. 금종보 이렇게. 뭐 팔관보. 뭐 경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불보, 경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박스 안에 이게 딱 쳐 있단 말이지. 그리고 다음에 대해서, 고려시대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 아, 이거 보구나, 보. 근데 이제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학보는요, 거기 유경재단이라고 돼. 줄쳐놔, 유경재단. 이거는 주로 유학진흥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유학진흥. 유학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뭐다? 학보라고 한다. 유학. 반면에 광학보는 누구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승려의 면학 줄쳐놔. 승려의 면. 승려. 불교의 거는 승려의 면학을 돕기 위한 기금은 뭐다? 광학보. 유학진흥은 뭐다? 학보. 제위보는 무슨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빈민구제. 왕까지 외우세요. 광종. 빈민구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뭐다? 제위보. 누구? 광종. 그 다음에 이건 냄새가 나죠? 금종보, 팔관보, 경보. 이건 다 뭐다? 각종 불교 행사다. 불교. 그래서 현화사 종주조를 목적으로, 그 다음에 팔관의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불교로 가면 되지. 자, 그래서 결국 요 목적 기억해 두시고, 요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요게 나왔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냥. 이게 뭐다? 보라고 보고.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특정의 공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곡식이나 포전 등을 모아놓고 그걸 운영해서 이자나 수익금으로 그 경비에 충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에 해당된다? 기금이나 재단. 어느 때부터 발생했다? 삼국시대. 주로 무슨 행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때는 불교. 근데 고려시대는 주로 불교 행사에 한정된다? 아니면 그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다? 다양한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유학진흥과 관련된 게 뭐다? 학보. 승려의 면학, 광학보. 빈민구제의 목적, 제위보. 그 다음에 뭐 팔관의 뭐 종주조 등등등등. 그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걸 목적으로 이제 돈을 모아놓고 그걸 굴렸다고요. 그 수익금을 창출해야 되거든. 그런데 결국은 그걸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방법이 제일 좋아. 그 방법밖에 없어. 남한테 빌려줘서 그 이자를 받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주로 누구한테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주로 빌려주더라고 그거를. 그리고서 그걸 고리대로 뜯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보가 발달해서 좋긴 좋지만 결국은 이게 변질이 되는 거야. 운영 과정에서. 그래서 무엇의 폐단이 발생한다. 고리대의 폐단. 그래서 고리대로 변질된단 말이야. 이 운영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의 발달은 결국은 고리대로 변질됐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킨 일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심지어는 제위보, 제위보,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됐다. 그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놓고
사원에서 운영한 고리대가 있어. 사원에서. 특히 사원에서 운영한 고리대가 있는데 그게 장생고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장생고. 이 장생고도 이게 고라고 있지만 장생고가 바로 이것도 보의 일종이야. 그런데 원래는 이 장생고가요. 원래는 무슨 목적이 강했냐면요.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사원에 설치한 거야. 원래는. 그런데 사원이 부패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걸 사원이 고리대로 이용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사원에서 운영했던 대표적인 고리대가 뭐다? 장생고.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장생고를 포함해서 요런 것들은 결국은 다 고리대로 변질됐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좀 의도적인 문제니까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고려시대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경제 부분은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